그리고 지난달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요. 방사포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두고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도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 앞두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무기 CF를 찍은 것과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었죠. 영상 짧게 보시죠. 日朝関係、拉致問題等の諸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トップの会談が重要であると、私、直轄のレベルでの、北朝鮮に対するさまざまな働きかけを行ってきている。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 자, 영상, 이 운전하는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저는 그 그림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죠. 발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저게 직접 위원장이 나서서 저러는 경우가 없는데 저러는 걸 보면 우리 무기 대놓고 사가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군사적 교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나 북한제 무기,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어떤 걸 받아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 관련된 기술을 직접 받아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뭐 제일 우리가 우려할 지점인 건 맞는데 러시아의 여태까지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전략적 성격의 무기 체계를 저런 정도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는 대가로 그런 기술을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요. 대신에 사실 위험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북한이 가장 최신 전투기라고 하는 미그 29 같은 것이요.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기체들의 뭐 예를 들어 수리부속이라든가 혹은 성능 개량 사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이나마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실제 북한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건 우주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위성 쏘다가 실패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 기술은 러시아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목적이 오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은 특히 양쪽이 다 우리는 무기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해왔단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해야겠죠. 외부적으로는 부정을 해오는데 부정하지 않는 것은 우주 개발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곳이요.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도 북러 간에 가장 공식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우주 관련 협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아까 달못 인터뷰가 나갔는데요. 해당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사포차의 자동화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우리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포차들의 성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김정은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노를 젓는 식으로 새 것은 물론 낡은 무기까지 대량 넘길 수 있으니 때를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해서 지금 안 그래도 경제 제재로 굶주리고 있는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릴 돈을 좀 벌어볼 생각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위성 발사도 실패했고 핵 잠수함 기술도 지금 계속 진척은 하고 있는데 뭔가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투기나 뭐 이런 것들 무기라는 게 원래 사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중요하다면서요. 원래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거의 사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용 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거 하나 사면은 요즘 한 거의 40년 이상 운영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퇴역한 우리나라도 F4가 55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협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기술 이전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과거 구소련 시절의 모습이지만은요. 네. 러시아 이후가 되어서는 웬만한 기술들은 돈 주면은 거의 제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원자력 핵 잠수함을 러시아가 인도에 대여를 해준 적도 있고요. 네. 관련된 기술도 뭐 이전하지 않았겠냐. 사실 뭐 로켓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로호 개발 결국 러시아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그 정도의 제공은 대가가 있다면 북한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근데 이제 다만 핵과 뭐 ICBM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필요할 때고 돈도 필요한데 차라리 북한이 무기를 주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면 서로 물물 교환이 되겠군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좀 속된 말로 삐친 것 같습니다. 시진핑한테.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원래 이 북한이요. 과거에도 우리 냉전 시절도 보면요. 중국과 소련 사이에 오가면서 시소 외교를 해요. 그렇죠. 줄타기를 잘하죠. 줄타기를 뭐 잘하는데 아주 아주 대표적 사례는요. 왜 19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중국과 소련 관계가 엄청 안 좋지 않았습니까? 이때 보면은 조소 동맹 조약을 1961년 7월 6일에 딱 모스크바에서 한 다음에 곧바로 김일성이 일주일도 안 돼서 7월 12일에 베이징에 가서 아하. 도중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렇듯 양쪽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신들의 이득을 얻어가려는 것이 북한의 여태까지 외교 행태였고요. 네. 당연히 김정은도 자기 할아버지의 그러한 행동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남한 쪽에 얼마 전에 오문풍선 보내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저런 또 무기 거래와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여기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 자, 일단은 북한이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저희도 확인이 안 되겠지만 아마 한 2, 3일 안으로 이 사실 내용은 모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또 한번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